사람에게 지친 당신에게 정약용이 건네는 말 사부. 살아온 시간이 쌓일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이 줄어듭니다. 더 빨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도가 느려집니다. 더 확신에 차게 선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택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게 약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어진 겁니다. 말이 줄어드는 건 말의 무게를 알게 되어서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건 빠름의 대가를 알게 되어서입니다. 선택이 조심스러워지는 건 선택의 책임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왜 말을 아끼는지, 왜 천천히 움직이는지, 왜 쉽게 판단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느린 거라고, 소극적인 거라고, 의욕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빨리 결정하지 않지? 왜 확신 있게 말하지 않지? 왜 조심스럽게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답답해 보였습니다. 우유부단해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말의 무게를 알게 되어서입니다.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알게 되면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말을 쉽게 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지, 그 말이 오해를 만들지, 그 말이 관계를 무너뜨릴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가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되면 말이 줄어듭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건 소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신중해진 겁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빨랐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이루려 했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 늦지 않게. 이런 말들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면서 무엇을 놓쳤는지 나이가 들어서야 보입니다. 빨리 달리면서 옆을 보지 못했습니다. 빨리 이루면서 과정을 놓쳤습니다. 빨리 오르면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더 이상 빨리 가려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려 합니다. 옆도 보면서, 과정도 느끼면서, 사람도 챙기면서 가려 합니다. 빠름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천천히 가도 도착합니다. 천천히 해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갈 때 놓치는 게 적습니다. 선택을 망설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선택했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확신 있게 결정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는지, 한 번의 결정이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알게 되면 선택이 무거워집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 생각합니다. 여러 면을 봅니다. 여러 결과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그게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신중한 겁니다. 책임을 아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보입니다. 더 얻으려는 마음보다 더 지키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더 높이 오르려는 욕심보다 지금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는 조심함이 커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보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는 것. 더 확신하는 게 아니라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말하는 것. 하지만 그게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어진 겁니다. 단단해진 겁니다.
다만 그 단단함의 모양이 젊을 때와 다른 겁니다. 젊을 때의 단단함이 날카로움이었다면 지금의 단단함은 묵직함입니다. 젊을 때의 단단함이 강함이었다면 지금의 단단함은 부드러움입니다. 정약용도 그랬을 겁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사라졌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만 그 단단함의 모양이 젊을 때와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날카로웠지만 지금은 묵직했습니다. 젊을 때는 강했지만 지금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할 것도 많았고 변명할 것도 많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오해받은 것도 많았지만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명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을 내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증명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했고 꼭 남겨야 할 글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침묵으로 대신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대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변명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유배 이후의 시간, 벼슬과 명예에서 멀어진 뒤에 그의 기록들을 보면 무엇을 더 이루려 했다는 흔적보다는 무엇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흔적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가 놓지 않은 것,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잃었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사라졌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위는 없어졌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은 남았습니다. 그게 그를 지켜낸 것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왔을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보다 잃었을 때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잃었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잃었을 때 권력에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명예를 잃었을 때 명예 없이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지위를 잃었을 때 지위 없이도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해도 내가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여유당 전서 권 15. 세상이 나를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함께 나를 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 함께 나를 외면하면 나는 사라집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 때 함께 나를 평가하지 않으면 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나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것.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데 나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존엄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이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고 단정히 옷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를 정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게 존엄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는 것, 단정히 옷을 입는 것, 책상을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존엄을 만듭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큰 성취가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자기를 돌보는 것.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정돈하는 것. 그런 작은 일상들이 존엄을 지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돌본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나를 정돈한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게 존엄입니다. 살다 보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것들,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것들,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꽉 붙잡았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건 다 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것들은 놓아야 한다는 것을,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포기로 착각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이제 그만 내려놔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과 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기는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놓는 겁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걸 붙잡지 않아도 되라고 판단하면서 의도적으로 손을 놓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지치지 않았어도 버틸 수 있어도 놓는 겁니다. 포기는 패배입니다. 내려놓음은 결정입니다. 포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포기는 무력함에서 나옵니다. 내려놓음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았고, 명예를 내려놓았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 없이도 살 수 있다. 이제는 이런 것들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되 사람됨을 버려서는 안 된다. 다산서간문 1818년 3월.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권력, 명예, 인정, 성공 같은 것들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자기를 소진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으로서의 도리, 존엄, 품격은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됨은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일은 내려놓아도 사람됨은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권력이 없어도 사람답게 살고, 명예가 없어도 존엄을 지키고, 인정받지 못해도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그 분별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나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것들은 내려놓되 내면의 것들은 붙잡는 것. 세상의 평가는 내려놓되 자기 평가는 붙잡는 것. 남의 인정은 내려놓되 자기 존중은 붙잡는 것. 정약용이 내려놓은 것들과 붙잡은 것들을 보면 명확한 기준이 보입니다. 외부의 것들은 내려놓았지만 내면의 것들은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내려놓았지만 자기 평가는 붙잡았습니다. 남의 인정은 내려놓았지만 자기 존중은 붙잡았습니다. 그게 그를 지켜낸 방법이었습니다. 내려놓음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그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지, 모든 걸 붙잡아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명확해집니다. 이건 내려놔도 돼. 하지만 이건 붙잡아야 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기준은 사람됨이었습니다. 사람됨과 관련된 것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됨과 무관한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권력은 사람됨과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사람됨과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인정도 사람됨과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사람됨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존엄도 사람됨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자기 성찰도 사람됨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것과 붙잡을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물러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러나는 것과 도망치는 것은 다릅니다. 도망은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무서워서 회피하는 겁니다.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뒤로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물러남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싸울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나설 때가 아니야. 이건 물러나는 게 현명해라고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도망은 비겁합니다. 물러남은 현명합니다. 도망은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물러남은 자기를 보존합니다. 도망은 무력함에서 나옵니다. 물러남은 판단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여러 번 물러났습니다. 정치적 싸움에서 물러났고, 권력 다툼에서 물러났고, 명예 경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판단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할 싸움이 아니다. 이 다툼은 나를 소모시킬 뿐이다. 이 경쟁은 나를 무너뜨릴 뿐이다.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되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러나되 자기를 지켰습니다. 물러나되 사람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러나되 도를 잃지 않고 나아가되 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다산시문집 권삼. 물러나되 도를 잃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물러나면서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물러나면서도 존엄은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물러나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되 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아가면서도 올바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면서도 사람됨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면서도 도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물러남에도 품격이 있고 나아감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물러나고 언제 나아갈 것인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물러나든 나아가든 도와 의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물러나면서 도를 잃으면 그건 도망입니다. 나아가면서 의를 저버리면 그건 욕심입니다. 하지만 물러나면서 도를 지키면 그건 지혜입니다. 나아가면서 의를 지키면 그건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물러나야 하는지, 왜 나아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용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싸우지 않지? 왜 포기하지? 왜 물러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답답해 보였습니다. 비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물러나는 게 때로는 나아가는 것보다 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물러나는 게 때로는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물러나는 게 때로는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든 싸움을 다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고, 싸울 가치가 없는 싸움이 있고, 싸우면 둘 다 무너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싸우지 않는 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물러나는 게 패배가 아닙니다. 보존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가 있고 이어갈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붙잡으면 둘 다 상처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놓아주는 게 낫습니다. 붙잡지 않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놓아주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 필요도 없습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고
이미 판단을 내린 사람이 있고 설명해도 바뀌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해명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해명하지 않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침묵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정약용은 끝까지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고 비난했고 모함했지만 그는 끝까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해명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해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변명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해명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증명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그 선택이 그를 지켰습니다. 오해받아도 비난받아도 모함당해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기를 지켰습니다. 모든 평가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평가에 반응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뻤습니다. 비난을 들으면 분했습니다. 평가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평가는 남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평가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것을, 모든 평가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칭찬에 들떠서도 안 되고 비난에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평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평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은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그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평가를 무시한 게 아니라 평가에 의존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의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남의 비난에 분노하지 말라. 다만 스스로 살피면 그만이다. 심경밀엄. 남의 칭찬에 기뻐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칭찬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칭찬받는다고 해서 내가 잘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칭찬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의 비난에 분노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난받는다고 해서 내가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난에 무너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스스로 살피면 그만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평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는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정체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잘했다고 해서 내가 잘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남이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남의 평가와 무관하게 나는 나입니다. 남의 칭찬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남의 비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나를 만듭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왜 존엄일 수 있을까요? 세상은 끝까지 싸우는 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러나지 않는 것을 당당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는 게 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게 더 강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게 더 당당한 선택입니다. 물러나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것. 물러나면서도 존엄을 지키는 것. 물러나면서도 사람됨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권력에서 물러났고 정치에서 물러났고 명예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책을 읽었고 글을 썼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고 단정히 옷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평가하지 않아도 자기를 정돈했습니다. 그게 존엄이었습니다. 존엄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존엄은 낮은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유지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존엄을 유지하는 건 쉽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정돈하게 됩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 존엄을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데도 자기를 정돈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존엄입니다. 정약용의 유배 시절 일기를 보면 그의 일상이 얼마나 규칙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매일 같은 순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규칙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상이 있으면 흔들려도 중심이 잡힙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일과를 보내는 것. 이런 규칙들이 그를 지켰습니다.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일상의 규칙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게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평가하지 않아도 자기를 정돈하는 습관이 그를 사람으로 남게 했습니다. 존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존엄은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는 것, 단정히 옷을 입는 것, 책상을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일상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존엄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존엄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과 존엄을 혼동합니다. 인정받아야 존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존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은 남이 주는 겁니다. 존엄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이 평가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정돈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왔을 때도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벼슬도 주어지지 않았고 명예도 회복되지 않았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엄이 남의 인정에 기대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엄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씻는 것, 단정히 옷을 입는 것,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것. 이런 일상들이 그의 존엄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를 정돈하는 습관. 그게 존엄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존엄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자신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이 적다고 존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존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더 큰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에게서 더 강한 품격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말을 했지만 유배 이후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고 꼭 남겨야 할 글만 썼습니다. 그의 만년 저술들을 보면 문장이 더 간결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이 줄고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핵심만 남았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면서 얻은 지혜였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 말을 줄이면서 오히려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 그가 제자에게 남긴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말은 적되 뜻은 깊어야 하고 글은 짧되 의미는 넓어야 한다. 여유당전서 권 21. 말은 적되 뜻은 깊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많이 말하지 않아도 깊은 뜻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글은 짧되 의미는 넓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길게 쓰지 않아도 넓은 의미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짧은 문장에 많은 생각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글의 길이가 아니라 글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약용은 이걸 실천했습니다. 점점 말이 줄었고 글이 짧아졌지만 오히려 깊이는 더해졌습니다. 말의 양은 줄었지만 말의 무게는 늘었습니다. 글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글의 의미는 넓어졌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잃지 않는 상태. 그게 존엄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든 혼자 있든 인정받든 외면당하든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정약용은 끝까지 스스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잃었을 때도, 명예를 잃었을 때도, 자유를 잃었을 때도 그는 자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외부의 것들에 기대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사람됨에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으로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게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명예가 있든 없든 도리를 지켰습니다. 자유가 있든 없든 자기를 정돈했습니다. 그게 그를 지켜낸 방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젊을 때는 끝이 안 보였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 같았고 기회가 계속 올 것 같았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었고 지금을 음미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끝이 보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더 얻으려 하기보다 정리하려 합니다. 더 쌓으려 하기보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더 이루려 하기보다 마무리하려 합니다. 앞만 보던 시선이 뒤도 보게 됩니다. 달리던 발걸음이 천천히 걷게 됩니다. 붙잡으려던 손이 놓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끝을 준비한다는 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더 명료해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집니다.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구분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정약용도 삶의 끝을 준비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쓴 글들을 모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고 자식들에게 당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남겨야 하는데 하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기고 전할 수 있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의 만년 편지들을 보면 조급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남겨야 하는데 이런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할 일을 하고 남길 말을 남기고 전할 생각을 전했습니다. 삶을 급하게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이 보이면 조급해집니다. 이것도 해야 해, 저것도 이뤄야 해, 빨리 마무리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급하게 삶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급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의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때가 있으니 억지로 서두를 것이 아니다. 다산서관문 1822년 7월.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빨리 끝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제때에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급하게 결론 지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빨리 끝내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삶은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도, 모든 것을 정리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미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모든 것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쓰고 싶었던 글 중에 못 쓴 글도 많았습니다. 이루고 싶었던 것 중에 못 이룬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만큼 남겼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성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딘가 미완입니다. 어딘가 부족합니다.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완으로 남아도 사람으로 남으면 됩니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도 사람됨을 지켰으면 됩니다.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도리를 지켰으면 됩니다.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존엄을 지켰으면 됩니다. 정약용은 미완으로 남았지만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권력을 되찾지 못했지만 사람됨을 지켰습니다.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존엄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도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한 일이 세상에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다산서관문 1836년 1월. 세상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인정할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알아줄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평가할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에게는 떳떳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사람답게 살았다. 그 확신이 그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다는 것. 그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정약용이 평생 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를 살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매일 자기 반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에서 화를 냈다. 참았어야 했다. 오늘 이런 말을 했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자기 성찰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기 비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자기 성찰은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비하는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은 건설적입니다. 자기 비하는 파괴적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자기를 성찰했지만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되 자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반성하되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자에게 남긴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갑자기 완벽해지려 하지 말라. 여유당전서 권 18.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급하게 바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완벽해지려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완벽을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부족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그것도 정약용이 평생 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버렸을 때도 그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을 때도 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함했을 때도 그는 사람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사람은 실수한다는 것을,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면만 보지 않고 여러 면을 보려 했습니다. 한순간만 보지 않고 여러 시간을 보려 했습니다. 그의 편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한 면만 보지 말고 여러 면을 보아야 한다. 다산서관문 1820년 5월. 사람을 판단할 때 한 면만 보면 오해합니다. 이 사람이 한순간 보여준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번 한 행동이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면도 보고 나쁜 면도 봐야 합니다. 강한 면도 보고 약한 면도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 모습을 봐야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면을 보려 했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고, 여러 시간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도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사람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사람입니다. 실수하지만 사람입니다. 변하지만 사람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 실수를 이해하는 것,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람을 놓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무언가를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고 싶었고, 이름을 남기고 싶었고,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걸 남기고 싶어.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욕심이 줄어듭니다. 무언가를 남기는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을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도 만년에는 무언가를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을 썼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라서 했습니다. 그의 만년 글들을 보면 과시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이뤘다.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과시가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생각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이름을 남기려는 욕심이 없었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없었고, 기억되려는 집착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했다는 감각. 그게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만하면 충분했다. 모든 것을 남기지 못했지만 이만하면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이만하면 괜찮다. 이런 감각이 그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루려 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충분하다. 더 남기려 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의미가 있다. 더 완성하려 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괜찮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얻는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인정받을 만해. 이런 것들을 계속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나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습니다. 칭찬받지 않아도 나는 의미 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약용도 만년에는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나다. 그 확신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나는 나다. 칭찬받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다. 평가받으려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의미 있다. 사람으로 살았다는 조용한 확신. 그게 정약용이 마지막까지 가진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얻지 못했지만 사람으로 살았다.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도리를 지켰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떳떳했다. 그 확신이 그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제자에게 한 말이 전해집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두 문장이 그의 삶을 요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사람됨을 지키려 했습니다. 흔들렸지만 도리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쳤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사람을 지키려 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도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지만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남는 것, 사람을 지키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해냈습니다. 지치면서도 해냈습니다. 이제 조금 쉬셔도 됩니다. 더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으로 남으면 됩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사람됨을 지키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에게 떳떳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흔들렸지만 기준을 지켰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쳤지만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약용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더 할 일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룰 것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사람으로 버텨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사람으로 남으시면 됩니다. 정약용이 평생 그렇게 살았듯이 당신도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쉬셔도 됩니다. 애쓰셨습니다.